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가 10월 한 중순, 10월 15일경 정도부터 그리고 몇 가지 종목군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 11월 한 10일경 정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은 바이오보다 더 큰 하락을 보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하락하는 게 시장 때문이냐? 맞아요. 맞는데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시장이 폭락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시장이 폭락하는 데는 종목도 같이 내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시장 폭락을 이끌어낸 종목이 있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구간이 어디일까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어디까지 내릴지 어떻게 아냐? 물론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하나는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은 아무리 한국 시장이 뭐 중구난방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뭐 요즘에 말들이 많죠. 뭐 성장성도 꺾이고 어떻게 뭐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내용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죠. 한 30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성장성은 꺾였지만 돈은 잘 번다. 자, 돈을 잘 번다는 건 PER, 그렇죠? 실적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좋아져서 이 PER,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는 어느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줄 거냐. 그 지표가 PER입니다. 근데 PBR 지표가 있습니다. PBR 지표. 이 PBR을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코스피의 PBR을 보잖아요. 그러면 1.02채 되지 않고 0.9도 되지 않습니다. 0.8 몇 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코스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대 자체가 각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만큼도 평가받지 못한다. 근데 왜 주식이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주식은 성장성에 반영해서 올라가거든요. 알테오젠이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쵸, 오늘이죠. 임상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에는 좀 크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뭐 6% 7%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전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하죠. 앞으로 좋아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즉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가격으로 반영시켜서 상승을 하는 게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하는 이유, 종목이 나빠서 또는 성장률이 꺾여서 뭐 같은 얘기일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나빠서 하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재료가 나오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쉼 없이 이렇게 그냥 대놓고 뺀다는 건 단순히 그쵸, 이쪽 구간이 뭐 고가입니다, 뭐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과의 그 가격대를 같이 보자는 거죠. 알테오젠은 여기 2월과 3월 올해 들어섭니다. 2월과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중간중간 뭐 쉬는 구간도 있었지만 뭐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죠. 이걸 보면 야,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끝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쵸?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 1등이 어디예요?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코스닥 언제부터 빠졌어요? 3월 달부터. 중간중간에 이렇다 할 반등 한 번 없이 하락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쵸? 자, 뭐가 문제냐? 임상 3상에 뭐 통과를 했다. 그래서 뭐 키트로다 SC가 뭐 내년에 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실적을 확인했을 때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과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최소한 흑자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 떨어지는 게 짜증나죠. 하루에 뭐 5%, 6%, 7%씩 떨어지니까 짜증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시장은 말도 안 되는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왔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폭락도 같이 되었다는 점. 자, 그럼 삼성전자가 무한정 빠질 수 있어요? 그래, 올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6만 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6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 8만 원을 넘어서는 이 정도의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성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신뢰,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5만 원, 6만 원이에요.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시장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삼성전자의 반등은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을 했죠. 삼성전자의 반등은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제 바닥은 여기다. 그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는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폭락을 했었던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 싸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이 언제 올라갔는지 보자고요. 에코프로 엄청나게 올라갈 때 뭘 만들었습니까? 그쵸? 여기 3만 원. 이게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주식 분할을 했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고가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계속해서 낸 겁니다. 쭉 올라가죠. 근데 고가 돌파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의 횡보 구간 또는 하락 구간을 거친 이후에 강세를 보이죠. 확인한 이후에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알테오젠의 지금 조정받는 이 구간이 대략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가 비슷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도 뭐가 나왔습니까? 22년도에 뭐였어요? 금리 인상기의 이 초입 구간에 있어서 금리를 0.75%씩 올릴 때입니다. 그럼 이때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을 뒤집어 엎은 종목이 뭐예요? 2차 전지예요. 이때 당시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 가격대가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락한 겁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곱하기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하나가 아니죠. 에코프로 비앱이 있죠. 그 뒤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상장시켰죠. 뭐 에코프로 HN 등등 해서 계열사가 7개, 8개씩 됩니다. 이런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은 그런 짓을 안 하죠. 뭐 앞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에 상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 알테오젠이 하락하는 거 오케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 최소한의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겠어요? 바이오나 조선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바이오가 지금 최소한의 반등을 하지 않으면 코스피는 20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없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만약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박살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년 동안이라도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집권 초기입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뭐 경기 침체 시그널을 내보낸다고요? 트럼프 집권 초기에? 그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발생하는 건 뭐예요? 시장으로 인한 하락도 1달락 되는 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퀴트로다 SC에 대한 임상 관련된 내용보다 우리가 주도주가 뭐였는지를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악재들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기준금리하고 채권금리하고의 관계. 그렇죠. 기준금리에 맞춰서 채권금리가 움직이는데 기준금리 전망치에 맞춰서 채권금리가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유지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준금리 자체가 천천히 낮춘다고 한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뭐 3.5, 3% 여기까지는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시기가 조금 뒤로 밀린 거다. 이런 부분을 미국 시장에서 코멘트를 하면서 바이오가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 11월 달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 당선이 바이오의 직접적인 악재는 아닙니다. 바이든이 했었던 정책 중에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손을 대지 않은 게 생물보안법이에요. 물론 이건 CDMO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쪽이 한국 시장 그 바이오 테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름으로 인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부분들이 뭐 6월, 7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보자고요. 한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종목군들.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게 뭐예요? 2차 전지, 뭐 CS윈드 같은 뭐 풍력, 친환경 에너지원 이쪽입니다. 이쪽 말고는 직접적인 뭐 타격을 주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만 보자. 이런 가격 그리고 시장과 연계시키는 부분 이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할 때도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11월 7일 날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도 오늘 바이오 하락은 트럼프 대선 공약의 저가 의약품 수입 선호 정책과 생물 보안법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선 직후 단순 우려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너무 조정을 받지 않아서 나온 조정으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3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더라도 그 다음날 알테오젠 강세, 오늘 바이오는 강했지만 알테오젠이 치고 나오면서 바이오 수급이 알테오젠으로 쏠렸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반등했고 폭이 적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빠지긴 했지만 뭐가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쭉 내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이오하고 조선을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오늘은 여기 하나오션 조선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오션 어떤 종목입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그렇죠? 트럼프 수혜주 이쪽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강세로 살아남아 있는 종목은 조선 그리고 바이오, 이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조선하고 바이오가 움직여야 돼요.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나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었던 거고, 매매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서 배우시면 되고, 알테오젠의 타점, 실시간 타점 이런 식으로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 알테오젠 키트루다 SC 3상 전세계 허가 신청 기대, 그쵸? 신한투자증권 20일 알테오젠에 대해 머커가 개발한 키트루다 SC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쭉 있죠, 그쵸?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통과되는 겁니다. 이 통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빠지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실적이 전환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신한에서 73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 이것보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저는 이미 여기 20만 원대부터, 그렇죠, 6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제가 알테오젠에 대한 매매 구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됐는지 당연히 나옵니다. 알테오젠 보세요.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계속해서 어때요? 30%대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상승하는 종목군에서 나오고, 이런 실시간 타점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즉 이론적인 부분,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종목이든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와야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단기는 2주니까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요 내용도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시장은 이제 다 지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어려운 시장인 만큼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